수능 점수 없이 서울대 가는 비법 우리가 빨리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내신 등급은요. 서울대 안정권이라고 하기에는 상대적으로 낮았어요. 제가 이걸로 승부를 본 케이스거든요. 이게 뭐지? 생기부. 네, 바로 생기부입니다. 네. 그래서 생기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땡땡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땡땡. 네, 땡땡을 맞추면 돼. 봉사활동을 빨리 하라. 공부를 빨리 하라. 정답은요. 네. 바로 전공 선택을 빨리 하라입니다. 대학 전공 선택이요? 대학에 이제 원하는 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에 맞는 전공 선택을 빨리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니 사실 내가 점수가 나와야 그거를 맞춰서 가는 게 제 생각인데 잘 모르지 않아요, 전공에 대해서? 그러면 환희 학생은 언제 전공 선택을 했어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네. 경제, 경영 쪽의 진로를 확실히 잡고 생기부를 채워왔습니다. 아예 그냥 목표를 세워놓고 여기에 맞춰서 나의 기록을 다 만들었다는 얘기군요. 어떤 요소들이 있어요? 저희는 이제 오래돼가지고. 네.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요소는요. 첫 번째로 인성, 그리고 두 번째 학업 역량, 세 번째 전공 적합성, 그리고 네 번째 발전 가능성입니다. 오, 너무 어려운데. 이거 어떻게 평가하지? 방금 말씀하신 게 전공 적합성이라는 요소가 있잖아요. 네, 이 부분에서 많이 갈리게 돼요. 이거는 어렵다. 그러니까 내 진로가 좀 빨리 있어야 이 전공 적합성을 높일 수 있는 활동들을 많이 할 수가 있는 거네요. 네, 맞아요. 자신의 진로가 완전 확정되지 않은 채 네. 생기부를 채우다 보면요. 이런 전공 적합성 부분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는 쉽지 않죠. 그러니까 분야를 빨리 정해야 그 전략에 맞게 이 생기부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 거구나. 그런 거구나. 네, 맞아요. 자율활동과 진로활동이 뭔지 왜냐면 저희 생활기록부에는 그때 특기나 뭐 장래희 막 이렇게 맞아요, 그냥 맞아요. 간단하게 적혀 있었거든요. 일단 자율활동 같은 경우에는 흔히들 생각하시는 학교 생활 속에서 하는 그런 활동들 있잖아요. CA 뭐 이런 거. 그런 걸 CA가 CA요? 클럽 액티, 시 있었어, 나 있었어. 클럽 우리. 액티비티 이런 거. 동아리 시간. 동아리 시간. 아니, 동아리 시간은 근데 자율활동에 포함되진 않습니다. 포함되지 않아요? 네. 동아리는 아니에요? 따로 있어요. 네, 따로 있어요. 자율활동, 그리고 진로활동, 동아리 활동이 다 따로따로 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자율활동 같은 경우에 예로 학급 임원 활동, 그리고 토론, 창의적 이런 특색 활동 시간이 있는데 그런 게 모두 자율활동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고요. 진로활동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말 그대로 내 진로를 위해서 뭘 노력했는지가 바로 진로활동이거든요. 그래서 진로활동에는 뭐가 있냐면 자신의 진로에 대한 조사나 자기 이해 이런 게 바로 진로활동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1이 그걸 어떻게 내가 해야 되는 어떤 내용들이 좀 채워졌는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네, 일단 자율활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살 예방 교육을 듣고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우리나라의 노인 자살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를 조사해 보니 빈곤 문제가 가장 크다. 그리고 빈곤 문제가 나타난 이유는 노인 일자리나 아니면 연금 제도 이런 곳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거와 관련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걸 고등학생 때 네, 그리고 참정권 교육을 듣고 또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다가 우리나라의 경제 계층별로 투표 참여율이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을 발견했어요. 소득이 낮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휴일에 일하러 가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 여러 지역구로 이사를 다니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지역구 현안에 밟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표를 안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우와.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웠던 자살률, 참정권 이런 단어들을 경제 현상과 연결해서 해석을 하니까 교수님이 봐도 와, 이 친구가 경제 경영 쪽에 관심이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을 것 같아요. 네. 진로 활동은 그럼 어떤 걸 했었어요? 진로 활동은 코인 노래방 창업 프로젝트를 했는데요. 제가 사는 곳이 농어촌 지역이라 했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코인 노래방이 없었어요. 제가 그러면 코인 노래방 창업에 관련된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자라고 했어요. 물론 직접 창업으로 이어진 건 아니고 어떤 보고서 제출하고 계획만 세워본 거긴 하지만 아 그러면 네. 뭐 시장 조사하고 유동인구 조사하고 뭐 이런 걸 직접 하신 거예요? 네, 유동인구 조사하고요. 그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직접 부동산에 가서 자문을 구하기도 하고 다른 코인 노래방에 가가지고 그런 창업 비용에 대해 여쭤보기도 하고 그거 알려줘요 그러면? 네, 근데 안 알려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학생이니까 학생이니까요. 사실 맞아요. 뭘 알려고 돈이 있어? 뭐 괜히 이런 식으로 또 물어보고 돈 있냐고 대부분 그러잖아. 난 차라리 그냥 수능을 보겠어라는 생각이 절로 들 진짜 정도로. 너무 어렵다. 너무 힘들었겠다. 진짜 대단하다. 이거 더 혹시 대단하다. 이거를 막 엄마들이 그냥 다 준비해줘야 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내가 이런 활동들을 해야겠다라고 고1의 나이부터 생각을 하신 거예요? 네, 저는 부모님의 도움은 하나도 받지 않았고요. 와. 근데 좀 선생님이랑도 잘 네, 의논을 해서 선생님이랑 전략을 같이. 짜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내용들을 맞아요. 보면.
선생님이랑은 다 같이 했습니다.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아니 안소린 학생도 궁금해요. 혹시 한희 씨처럼 이렇게 빨리 조금 방향을 잡아서 생기부를 만들었었나요? 네,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진로를 확실히 정해가지고 네. 생기부를 채웠어요. 또 갖고 오셨나요? 네, 네. 아, 이건 몇 장이에요? 30장인데 30장. 근데 좀 학년 차이가 나서 전 좀 더 글자 수 제한도 없었고 30장? 많아요. 아, 저는 볼 엄두가 안 나네요, 진짜. 수상 경력 엄청나게 많고 테마 문학 기행, 역사 문화 탐방, 금개구리 생태 연구, 또 봉사 활동도 다 전공에 연관이 있어요. DMZ에서 멸종위기 동식물 서식지를 조사했대요. 와, 너무 신기하다. 이게 그리고 또 동아리 활동도 자연과학 도서 읽기반.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딱 전략적으로 딱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설명을 해줄 수 있나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 희망 전공을 생명과학과 그리고 생태환경학과 이쪽으로 정해서 활동들을 다 그쪽으로 채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 활동 중에서도 가장 집중한 활동은 동아리 활동 그리고 자율 동아리 활동이었어요. 저도 동아리 세대긴 한데 네. 그냥 동아리는 동아리뿐이었지 그렇죠. 정규 동아리가 뭐고 자율 동아리가 맞아, 뭔지 맞아. 정확히 모르겠는데 정규 동아리는 학교 정규 수업 시간에 편성된 동아리 활동이에요. 그 시간표에 있는 네, 그런 활동. CA 활동 그런 게 정규 그거 동아리고 정규동아리. 자율 동아리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원하면 이제 소규모로 관심 분야가 비슷한 학생들끼리 모여가지고 좀 심화적으로 탐구를 하는 그런 활동이고요. 저는 고2 때 그 금개구리라고 멸종위 기종이 있어요. 서울이랑 경기 등지에 금개구리 서식지 5곳을 선정을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가면서 금개구리 생태 조사하고 그리고 보고서로 작성을 했습니다. 전 궁금한 게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내가 고3 때 나 생태 싫어졌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보통 그런 경우에는 진로가 바뀌게 된 계기나 그런 과정들을 생활기록부에 또 담아내면 문제가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이제 부모 입장이어서 뭘 해주면은 이렇게 똑똑한 활동들을 스스로 할 수 있는지 그렇죠. 궁금해요. 이 진로를 일찍부터 정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진로 탐색을 할 때 이제 자녀가 어떤 특정 분야에 관심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그런 분야와 관련된 강연을 같이 들어주신다든지 같이 가서 들어주신다든지 아니면 어떤 직업에 관심을 보인다 하면 네. 그 직업을 가진 사람이 쓴 책을 좀 사다 주셔서 같이 읽으셔도 좋고 얘기를 해봐도 좋고 진로를 탐색하는 활동을 많이 지원을 해주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이거예요. 형광펜? 네. 그건 다 있어요. 고등학교 때 색깔대로 다 갖고 있어요. 다 좋죠. 이제 스터디 플래너를 작성을 할 때 이렇게 형광펜들을 사용해서 작성을 했어요. 너무 예쁘다. 이걸 아침에 항상 작성을 하는데 그 하루 동안에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최대의 시간을 계산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계획을 세면 또 지킬 수가 없으니까 의미가 없고 조금 계획 세우면 쉽게 공부 끝났다 하고 쉴 수 있으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그걸 꼭 네, 먼저 아침에 계획을 일어나서 그걸 계산을 해요. 이 색깔이 다른 게 다 과목이 다른 거예요. 핑크색은 수학, 파란색은 과학, 연두색은 영어, 초록색은 국어 이런 식으로 과목별로 나눠서 공부 계획을 세우고 네. 그리고 1시간 분량으로 이렇게 나눠서 세웠어요. 대박이다. 그래서 이 한 칸이 1시간이에요. 그럼 공부를 몇 시간 한 거예요, 지금? 그때는 하루에? 거의 한 13시간 정도 한 것 같은데 3시간을 하루에? 완전 고3 때라서 그래서 그리고 계획을 세울 때 두루뭉술하게 그냥 무슨 교재 이렇게만 써놓은 게 아니고 어느 페이지에서 어느 페이지 이렇게 최대한 구체적으로 공부 계획을 세웠어요. 딴짓을 할 수가 없네요. 그러면 그거를 달성했을 때 형광펜으로 색칠을 하는 거죠. 색칠이 안 된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이런 데는 안 돼 있거든요. 이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루 동안 공부를 다 하면 색깔별로 다 채워져요. 그래서 이거를 그 누적해서 막대 그래프로 표현을 하는데요. 아, 그것도 정리를 해요? 오! 어머, 이런 건 처음 봐요. 네, 제가 개발한 방법인데요. 그래서 보시면 하루 동안에 내가 몇 시간 공부했는지 이 길이를 보면 알 수 있고 색깔 분포를 보면 내가 특정 과목을 몇 시간 동안 공부했는지 바로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딱 그래서- 보니까 우리 소린 학생은 과학 공부를 되게 좋아했구나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의 장점은 몇 주간의 나의 공부 추이를 한눈에 볼 수 있으니까 국어 공부가 좀 부족했네. 앞으로는 좀 더 늘려야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 과목별로 밸런스 있게 공부를 할 수 있어서 이 방법을 추천을 드려요. 스스로 피드백이 다 되는구나. 이거 완전 빅데이터네요, 진짜. 네, 네. 책에 항상 형광펜이 쭉쭉 그어 있긴 했었거든요. 네, 네, 네. 눈 아파서 다시는 안 보거든요. 페이지 전체가 노래지는
그거 말고도 우리 소린 학생만의 특별한 내신 점수 올리는 비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저의 또 다른 비법은 자는 시간을 줄이지 말고 노는 시간을 줄여라입니다. 노는 시간 줄이라고요? 그러니까 잠은 충분히 자되 좀 덜 노는. 네, 공부를 이렇게 조금 잘 못하다가 이제 열심히 해야지 하는 친구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잠자는 시간을 일부러 줄이고 막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자신의 하루 일과를 좀 잘 돌이켜보면은 낭비되는 시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낭비라니. 뭐 유튜브 보는 시간, 뭐 TV 잠깐 보는 시간, 자기 전에 뭐 핸드폰 웹서핑하는 시간 다 합치면 진짜 보통 3-4시간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잠자는 시간부터 줄이지 말고 노는 시간부터 다 줄여서 공부를 하고 그래도 시간이 부족하면 그때 뭐 조금 잠 줄일 수 있지만 섣불리 잠자는 시간부터 줄이지 마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소린 학생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면 절대 낭비 안 했을 것 같지 않아요? 저 중학교 때까지는 스마트폰 거의 중독자 수준으로 커피 회사 운영하는 게임 이런 거 하고 그랬는데 이거를 그냥 차츰차츰 끊는 게 너무 어려울 것 같은 거예요. 중독성이 너무 심하니까. 그래서 아예 계정 다 삭제하고 그리고 핸드폰도 그냥 폴더폰으로 바꿔버렸어요. 독하다 독해. 사실 또 학생 때 좀 스스로 자제력을 발휘해서 그렇게 공부하는 게 어렵다고 전 생각해요. 그래서 나를 유혹시키는 모든 요소들을 제거를 하고 집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을 해라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와 무섭다 이거는. 그럼 언제 놀아 근데? 우리 누군지 모르죠? 너무 바라는 아니 왠지 TV도 안 보고 막 우리 누군지 모를 것 같아. 지금은 잘 노는데 그냥 그때는 대학교가 가는 게 중요했으니까 좀 많이. 근데 그때 못 논 게 일도 후회 없어요? 추억이 조금 없는 건 아쉽긴 한데 그래도 후회하진 않아요. 환희 학생도 어떻게 보면 선배님이잖아요. 네, 맞죠. 야, 공부법 보니까 어때요? 와, 진짜 저랑 너무 다른. 스타일이 완전 달라요? 저는 일단 계획을 세워본 적이 없어요. 무게. 그건 내 스타일이네. 그냥 딱 자리에 앉은 다음에 오늘은 무슨 공부가 하고 싶다 하면 꺼내서 하고 하다가 근데 이게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러면 다시 다른 과목을 꺼내서 하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막. 그날 진짜 하고 싶은 거 부족한 거 공부했습니다. 문제집을 많이 풀었어요? 아니면 교과서를 많이 봤어요? 이게 원래 수능 이런 걸 준비하는 사람이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다 이러면 다 거짓말이거든요. 수능 같은 경우에는 되게 사고력이나 이런 게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응용 문제들이 많아요. 응용 문제도 많고 그러니까 내신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를 가장 일단 마스터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문제집은 그 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일단 교과서를 다 마스터하고 그다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생각하면은 그때 문제집을 사서 공부했습니다. 아니 근데 혜연 선생님도 지금 갑자기 제작진에서 정보가 들어와서 수능 기출 문제집을 서점에 있는 모든 문제집을 다 풀었다는 소리. 다 나온 걸 전부 다? 저는 수능 공부를 주로 했었으니까 저 기숙사 생활에서 저희 언니가 문제집 사다 줬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언니가 거기 있는 수능 관련된 문제집은 다 사다 줬다. 더 이상은 이제 사다 줄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때는 예민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언니한테 뿌듯해 내가 다 풀었어가 아니고 그럼 서울에 있는 다른 서점을 가 이렇게 됐었어요 그때는. 서울대 토크는 약간 이런 식으로 진행돼. 너는 먼저 좀 들어가도 될까요? 약간 인간미가 너무 없어서. 끝까지 앉아 계세요. 네, 수시 원서 접수할 때 가장 도움이 되는 건 본인 학교 선배들의 입결을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 어떤 내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스펙에서 어느 대학을 합격했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이게 다른 환경의 선배들 걸 참고하면 좀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학교마다 또 그게 다르고 해서 본인 학교의 선배들의 입결을 보자. 그래서 나랑 비슷한 내신에 비슷한 생기부를 갖고 있는 선배가 어느 정도의 대학 합격을 하셨는가 이거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 어디에 있어요? 그런 정보들은?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진로 선생님이 따로 계세요. 그래서 그분한테 뭐 면담을 이제 신청해서 여쭤볼 수도 있고 담임 선생님께 여쭤봐도 아마 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선배님들의 입시 결과에 가장 많은 도움을 받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다양한 입시 관련된 사이트가 있어요. 학생들이 많이 찾는 그런 걸 통해서 수시 합격한 수기 이런 걸 써놓으시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이런 대학을 써야겠구나를 생각했습니다. 와. 진짜 오늘 시청자분들한테 어머님 이 두 분의 얘기를 믿으셔야 됩니다. 정말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스행님이에요, 스행님. 네. 아,